네, 오늘의 북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본을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어제 17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77페이지, 7페이지 아니에요. 18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어떤 걸 했냐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 지금 뇌를 연결시키는 우리 신경회로를 우리가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도 여기 보면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약속도 실천하지 않으면 시들해지고 사랑도 나누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같은 자극을 계속했을 때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자극을 계속했을 때 우리는 그 회로가 두꺼워지면서 그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사용해 무의식적인 습관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습관까지 무의식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6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까지 넣으면 이제 그것이 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습관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결과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회로를 습관까지 만들 때까지 우린 6단계를 제공한답니다. 이 6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엉뚱한 원인 탓을 하는 건 진짜 해결책을 차단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실력이 없다라고 능력이 없다 어,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안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가? 과연 안 되고 있는 중 맞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엉뚱한 원인을 엉뚱한 탓을 해버리면 실제 해결책은 다 차단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신경 연상이 뒤섞인 신경 연상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내가 문제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는 되고 싶고 이건 못하겠다. 어제 우리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혼란인 거죠. 이러고는 하고 싶고 이건 못하겠다.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걸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건 못하겠고 그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뇌에게 보낸다면 뇌는 당연히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큰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아메이는 성공하고 싶은데 미팅은 못 가겠다. 아메이는 성공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다. 아메이는 난 다이아몬드는 되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은데 인쇄 수입, 아메이 인쇄 수입을 갖고 싶은데 내가 뭐라나 미팅 참석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고 했죠. 성공이 진짜 원한다면 내가 미팅을 못 가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연상을 바꿔봐라, 기쁨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상, 신경계를 모두 다 연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신경계를 연결을 뭘로 하고 그걸 두텁게 하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 6장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인생의 연상회로의 조건화라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연상회로를 조건화하는 것은 첫 번째가 NAC 마스터의 1단계부터 지금 5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이게 이제 1단계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원할까? 그게 정해졌나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원한다. 그게 정해졌다면 이제 나아가는 되는데, 내가 변하면 고통이 올 거야. 185페이지의 맨 위에 내가 변하면 고통을 겪을 거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변화가 가져올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 말고 즐거움으로 한번 연상시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렛대의 효과를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라. 그래서 그 지렛대 효과가 무언가 이제 봤더니 이게 되게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단계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건 못 참겠다는 거죠. 그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건 못 참겠다. 날씬하고 싶은데 먹는 건 못 참겠다.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디로도 가지 못합니다. 먹을 때도 죄책감이 들고, 그 다음에 살이 또 안 빠진 나를 보면서 또 죄책감이 들고, 악순환이죠. 그죠? 그래서 되게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엉뚱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그런 것 중에 무게가 어떤 것이 보통 무겁냐를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뭘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성공하고 싶다. 아는 사람이 없다? 아니면 뭐 용기가 없다? 아니면 뭘 안 한다? 뭐 사업 설명 못하겠다? 뭐 아니면 뭐 미팅을 못 가겠다? 그것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에다가 무게를 중심을 뒀다면 나는 반대편에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미팅을 안 가는 게 고통스럽고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게 더 고통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즉 변화는 대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문제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게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 어떤 동기? 스스로 나에게 그 아까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건 못하겠다에 못하겠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당장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강렬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긴박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긴박함. 긴박함이 지렛대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지렛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지렛대인 것 같죠. 지렛대, 지렛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힘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내가 나를 움직이게 동기를 잘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보면 뭐 사업이 잘 되겠지. 그냥 뭐 좀 뭐 리더답겠지 정도의 어떤 약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겠는 어떤 것을 좀 잘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기껏 담배를 끊었는데 186페이지에 담배를 끊었는데도 만약에 담배를 끊었는데 암으로 죽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내가 괜히 암으로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담배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거, 그거 너무 뭐라나 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내가 괜히 그것만 포기하고 내 즐거움만 포기하고 손해는 뭐 다 같이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또 애써 성폭행 당한 것을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렸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변화에 대한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연결을 한다. 변화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면 내가 아메이를 해서 성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가족도 못 챙겨. 내가 뭐라나, 취미 생활도 못 해. 그럼 난 너무 괴롭지 않을까? 그래 놓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며. 또는 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무너졌다며. 나는 그러면 너무 내가 손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보면 뭐라고요? 우리는 아까 말한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 내 생각의 혼란. 그래서 이 뇌가 신호를 제대로,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과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 고통의 장벽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가 다이아몬드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슬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그 혼란이라니까. 그 혼란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게 전부 다 보면 이 186페이지에 엄청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변화에 대한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연결하면 이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이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전력을 다하며 한순간에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혼란은 진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런데 됐는데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된다고 열나 노력했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 자, 이 생각을 동시에 하면 버려야 된다.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는 안 돼. 이런 감정으로 나는 할 수 없어. 한순간도 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메이를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탱포화도 안 하고 너츠앤볼츠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꿈을 가지라면 꿈을 또 결정도 못하고 아메이는 하고 싶고 잘하고는 싶은데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뛰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진짜 완전히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면 다이어트를 맞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는 싶지. 아, 진짜 내가 진짜 날씬해지고 싶은데 먹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머리에 다 주지 말고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딱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자, 게 사료 먹기 다이어트. 이럴 때는 내가 나를 한 개로 몰아넣는 것을 지렛대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지렛대, 지렛대 원리. 나를 한 개로 몰아넣는 지렛대. 음. 그래서 그 지렛대는 뭐냐면 여기 이제 한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살을 빼지 못한다면 개 사료 통조림을 통째로 다 먹겠다. 이걸 이제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결심을 이제 지렛대가 공개입니다. 공개하고 결심이 잊지 않기 위해서 캔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거기에 말고기 덩어리라는 큼직한 말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날씬해지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캔을 먹어야 한다. 저 말고기 게 사료를 먹어야 된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것과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탱크화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변하지 않을 경우에 고통의 정도가 충분히 강렬하지 않았어요. 오늘 탱크화를 안 하면 나는 어떤다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오늘 내가 목표만큼 PB도 목표거든요. PB를 목표만큼 못하면 나는 이거를 못한다. 아까 같이 게 사료를 먹어야 한다. 이런 걸 눈앞에다 딱 두면 택도 아니지만 그걸 내가 게 사료를 먹느니
내가 밥을 안 먹고 말지. 이렇게 이제 되는 그 무언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탱고화를 안 하면, 어느 리더 중에 하루에 33만 PB를 하면 1000만 포인트가 되잖아요. 내가 33만 포인트를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애 밥을 차려야 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밥을 굶겨야 돼요. 그러면 그 원칙을 내가 정확하게 공표하면 무슨 수를 서서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33만 PB를 못 띄웠대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어떻겠냐.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을 지킨 거죠. 그래서 동네 놀이터에 밤 11시가 되어서 앉아 있었던 거죠. 남편이 같이 부부가 이럴 때 진짜 부부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찾아온 거죠. 왜 안 들어오고 여기에 있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목표한 33만 PB를 못해서 나는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못 들어간다. 우리 애들도 나 때문에 굶었고 내가 못해서. 그래서 진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나머지 사줄 테니 들어온나 해서 33만 PB를 띄우고 집으로 간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에게 혹독하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 스스로를 동기부여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못할 수가 있겠어요? 탱고화를 다 하지 못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못 챙기고 집도 못 치우고 밥도 못 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고통으로 탱고화를 다 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 거예요. 근데 오후 4시에서 탱고화를 다 했어. 룰루랄라 집에 들어가서 5만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면 기쁨과 연결시키고 그걸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는 게 셀프 리더. 동기를 내가 부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동기를 부여한다. 그게 지렛대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걸 지렛대, 고통과 연결하는 거죠. 다 하지 못한 무언가를. 그래서 이 189페이지에 보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견뎌낸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빨리 이 사람에게 한 번만 사줘라고 부탁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한 번만 들어봐라고 부탁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나는 그걸 꼭 해야 하니까. 그러면 결과에 오늘은 일단 횟수를 채우기로 했으니까 결과는 놔두더라도 일단 나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셀프 리더, 나의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방법.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2년에서 5년 안에, 즉 3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간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그런 스폰서와 그런 파트너가 딱 붙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3명만 붙으면 그 그룹 전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내가 되고 그리고 형제 레고 중에 누구라도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룹 전체가 일어나면서 내 파트너, 내 형제 파트너, 그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는 것이 20%만큼 중요하다면 80%는 why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방법이 아니라 why가 능력이 아니라 why라. 그 20%는 100%까지 해야죠. 방법이 뻔히 있는데 탱커화를 하면 성공한다. 방법이 탱커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이유. 단순하게 아까 강력한 이유가 지렛대가 뭐라고요? 아주 택도 아니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말고기 사료를 먹는다. 그 택도 아닌 이유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크라운 앰버서더예요. 그분이 조성봉 리더님, 앤드 성영주 리더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동기부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킬 줄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그 사이에 오는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오늘의 도전을 단순히 오늘의 괴로움으로 다 하지 못했을 때 괴로움으로 연결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잠자는 거에 바로 일어나고 일이 엄청 빨리 해결이 돼요. 맨날 고민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아니 게사료 먹는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야. 그래서 그게 지렛대라는 거죠. 단순해요. 그죠? 190페이지에 보면 메뉴에 보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가하는 압박. 이것이 인간 성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고?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압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모순을 깨닫도록 되어요. 사실 모순이 깨달아져요. 진짜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트너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순이 깨달아지니까 그의 환경과 상황에 말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탱고화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는 게 지금 고통스럽잖아. 누구한테 설명해야 돼? 누구한테 소비자 관리를 해야 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안 하는 것을 고통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모순이라고. 성공은 하고 싶은데 탱커가 어렵대. 성공은 하고 싶은데 미팅 가는 게 어렵대. 성공은 하고 싶은데 목표를 갖는 게 어렵대. 그게 모순이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과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에다가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행복과 그리고 그 괴로움을 동시에 줬어요. 우리 뇌는 혼란이 와요. 그래서 내가 탱고화를 하겠다 하는 게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걸 탱고화 너츠앤볼츠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안 하는 것을 고통으로 연결시키는 게 지렛대고 그걸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가 공표하고 그걸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191페이지 보면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쁨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변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내 인생에 지금 이것을 바꾼다면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에다 뭘 넣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탱크와 우리가 해야 되는 너츠앤볼츠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의 PB 오늘의 목표를 넣어봐요. 지금 내가 탱크화를 다 한다면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 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금 탱크화를 다 해낸다면 나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매일 한다면 정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너츠앤볼츠를 일주일에 한 번 확인, 체크하기. 그걸 매주 내가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한다면 내가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완전 답이 나오죠. 이것이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변화가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하는 그럴듯하고 강력한 이유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다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강렬한 이유 오늘 내가 못하면 강렬하죠. 우리 애들 밥 못 챙겨주고 난 집에 못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얼마나 강렬해요 이유가.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 이유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것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라? 압박해라. 압박해서 지키도록 하는 게 동기부여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NAC 마스터 3단계는 당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패턴을 깨트리는 거예요. 당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패턴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 192페이지에 보면 변화를 위해 필요한 중간에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외부에서 내가 더 가져와서 뭔가 능력을 더 장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변화는 바로 내 안에 모든 자원이 다 있다.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라? 소망의 방향으로 당신을 일괄되게 이끌어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소망의 방향으로 일괄되게 나를 이끌어내라. 2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탱커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내라는 거죠. 나를 이끌 수 있을 때 100명을 이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거나 지렛대로 원리를 갖고 있는 거면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나의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9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부상을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내가 막 노력하다가 부상을 입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시중을 들며 관심을 엄청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아프다고 애정결핍증 애들이 계속 아프죠. 그래서 일부러 막 아프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사람들이 아프니까 어때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시중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관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기쁨을 연결시키냐면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에 부수적인 이익의 맛에 너무 이게 강하면 변화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 부수적인 이익의 맛. 부수적인 아픈 게 아니라 아파서 관심 받는 것에 이 부수적인 것에. 자, 이거를 저는 진짜 많이 아메이를 하면서 진짜 많이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자매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탱커를 막 열심히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 근데 때마침 내가 아파요. 그러면 스폰서나 모든 사람들이 아팠기 때문에 미팅도 못 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괜찮다고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내가 미팅을 못 가니까 핑계가 너무 충분히 괜찮죠. 이게 부수적인 이익이에요. 내가 회사가 바쁘니까 어떻게 충분히 내가 어떤 단체, 뭐 종교 단체죠. 거기에 대한 게 우선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 때문에 미팅을 안 가도 되는 게 뭐 합리화가 되는 거죠. 충분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부수적인 맛이에요. 거기에 너무 맞들이면 변화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걸 진짜 많이 봐요. 딱 열심히 하려 할 때 아이가 아프거나 딱 열심히 하려 할 때 본인이 아프거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아파도 아이가 아파도 나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 아픈 게 손해라는 기분이 확 들고 아프면 내만 힘들거든요. 왜? 아파도 그건 계속했기 때문에 완전 손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불쌍한 건 내만 불쌍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 뭐 자꾸 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 누구 다른 사람을 지금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다는 거, 저도 성공이라는 걸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안 좋아요. 내가 표를 안 낼 뿐이에요. 늘 나는 그 병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매일 밤에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제가 적당히 허리가 아플 때 어떤 체조를 하고 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풀어내는 그걸 방법을 이제 얼마나 평생 아팠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는 평생을 팬티를 편안하게 입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팬티가 원래 허리 아픈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팬티를 이렇게 잘 입어? 이렇게 물어보면 팬티 왜? 이렇게 얘기하면 허리 아픈 사람 아니에요. 양말 편하게 신어. 양말 편하게 신어 질문을 해서 괜찮아 하면 이렇게 하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가 너무 저린 거는 기본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 허리에 한 군데만 병명만 5개예요. 하지만 이 허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꾸 아프다 하면 누가 좋아해요? 김병희 장사 없어요. 그걸 봤잖아. 어릴 때 엄마도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더니 나중에는 짐짝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관심을 두더니 나를 이제 빼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앉아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의자를 빼고 무릎을 꿇고 수업을 들으면 앉은 키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무릎을 꿇은 거랑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표를 내니까 애들이 운동할 때나 어디 놀러 갈 때나 니 나쁘니까 빼는 거예요. 내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 아메이 하면서도 그 습관은 나왔겠죠. 그죠? 그 습관은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수술한 이후에도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회복해야겠다.
빨리 회복해서 건강. 어차피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팅을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계속 이건 계속 내가 그냥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면 내만 손해지. 몸살이 나도 하는 거예요. 링거를 맞고라도 미팅을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면 내만 손해잖아. 응. 그러니까 어때요? 안 아프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죠. 응. 이해 갔죠? 그래서 부수적인 맛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엑스레이 상도, 병명 상도 충분히 한 달 이상 쉬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았어요. 걷지 못하는 상황 천지고요. 펴지 못하는 상황도 천지야. 그런 거를 막 해서 막 사람들이 나를 그래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래 미팅도 못 왔구나 이렇게 하면 나야 내가 탱고화를 못한 이유를 합리화를 받겠지만 저는 그런 패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다 하고 하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공이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결과인 나는 어떨까요? 내가 그것이 되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저렇게까지 돈 벌고 힘들어서 불쌍하다 합니까? 엄마가 멘토가 되는 순간이죠. 그런 나를 보고 남편이 어이구 저게 저래 미쳐 아메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밀어줘야겠다. 결과는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그죠?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음. 미팅이 늦게 마친다고 계속 불만은 토로하는데 정시에 들어온 사람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로맨스고 남은 그건 거지. 불륜인 거지. 보통 보면 미팅이 너무 길어요. 왜 마치는 시간에 안 맞춰줘야 하는 사람 중에 정시에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화면을 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 휘둘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파트너나 소비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추는 순간 우리는 100명에게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 파트너는 정말로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 맞춰 나가야 합니다. 리더와는 맞춰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를 할 때는 나부터 잘해야 돼. 그런 다음에 스폰서님께 요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따라야 합니다. 미팅이 하도 길다 해서 오늘 정시 시작했는데 2명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면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혜영리들 맨날 일찍 들어오다가 오늘 좀 억울하죠. 어, 그렇단 말이죠. 음, 맞죠? 하면은 그래도 뭐 이게 물론 오늘만 또 끄신 분도 있겠지만 네, 화면을 이 미팅은 뭐 메인 미팅이 아니니까 뭐 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자세를 먼저 돌아다보면 내가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자세는 다 나는 이유가 있어. 애 재우느라, 내가 아프느라, 내가 다시 서서 얼굴이 엉망인지라, 그런, 그 다음에 피곤해서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음, 그런 나를 보고 내가 비참할까요? 훌륭한 거죠. 저는 오늘 5시간 반을 운전했어요. 그리고 미팅을 3개나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4번째 미팅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습니다. 불살랐거든.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해요. 출발이 아니라 타야 해요. 모레는 우리 엄마가 또 이사를 한다네.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 집, 이사하는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언니는 못 내려오니까 그래서 오빠랑 나랑 둘이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돼요. 음. 저희 스케줄은 빡빡합니다. 효도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건 누가 정했냐면 내가 정했어요. 내가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죠. 스스로를 동기부여했기 때문에.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불쌍해 보인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자꾸 내보고 스폰서님이 너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히 윤영미 리더님의 마음의 감정, 마음의 상태를 짐작하려 하지 않아요. 그녀가, 그분이 계속 그렇게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일을 계속 해 나가는 데는 가치와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뿐이고,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디에서라도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항상 스포사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이면서 내 자리에서 충분히 나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윤유미 스폰서님이 만들어준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내한테는 크지만 뭐 모르죠. 본인은 모르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의 도리. 그게 협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에게 많은 것을 바라려 하지 말고 내 것을 먼저 해서 내가 부수적인 것에 맞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그렇게 주변 다들 이렇거든요. 특히 초기 사업자는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부수적인 어떤 기쁨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막 뭐라 하면 이게 고통으로 이게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이 스폰서님이 뭐라 했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기 사업자는 애가 아파서 못 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미팅을 오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제 나에게 고통을 줬잖아. 나쁜 사람으로 인지가 돼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주지만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한 것에 미팅에 다음에 더 왔잖아. 그럼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너무 서로 서로 리더들이시지만 미팅에 오면 너무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해주면 나의 기억 속에는 어때요? 미팅이나 뭔가를 했을 때 되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끼리 그걸 이해하고 그런 거를 서로 해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난 칭찬 안 해줬지가 서로 해주려고 하면 그 팀은 폭발합니다. 모두가 지렛대를 팀 자체의 지렛대를 올렸기 때문에 누군가 강의를 했을 때 좋았잖아. 평가를 하지 말고 애써줬잖아요. 그러면 개인톡이라도 리더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이것을 오늘 이렇게 겟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톡 하나쯤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연결이 돼요. 강의 이꼴 기쁨. 근데 발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안 한다 하죠, 막. 못 한다 하고 자신이 없다 하고. 그러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서 하나? 매달리게 스폰서를 매달리게 만들죠. 그래서 스폰서를 자꾸 나의 부하로 부리죠.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사업은 안 돼요. 그걸 모르는, 큰 걸 안 보는 거야. 큰 그림은. 선생님이 아이보다 기가 빨리게 되면, 기가 내려가게 되면 그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엄마가 아이의 종이 되면 그 아이는 예절을 배우지 못해요. 공경과 존경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소중한 아이를 진짜 멋지게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파트너,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서봤던 제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었던 제가, 스폰서에게 의리를 다할 수 있었던 제가, 팀을 이끌고 스폰서의 핀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스폰서님의 핀을 눈치껏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핀을 만들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팀워크를 해본 사람, 해보니까 결국 내가 성장합니다. 음. 여러분 스폰서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스폰서는 여러분 때문에 성장, 핀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설쳐서 여러분의 스폰서님을 핀업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키워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글 드림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권인건 윤영미 리더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화를 우리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어기에 진짜 다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목이랑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3단계, 당신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패턴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다른 기쁨,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에 맛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를 소망하는 방향으로 나를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시크릿 잘 거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사진 찍으실 분 있으실까요? 또 풍선이 올라간다. 저 풍선은 왜 풍선이지? 희한하네. V 마음 올라가나? 무슨 현상이지, 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